제3화 검을 만드는 대장간. 태무는 아들 태소와 함께 산자락 한켠에 움푹 팬 바위 위에 기대 앉아 다리를 뻗었다. 먼 길을 왔으니 습관적으로 다리를 쉬어가려는데 어째 좀 이상하다. 지금껏 나라만 다녔으니 다리품을 팔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간의 피로가 쌓였을 법도 한데 몸 어느 구석도 결리거나 아픈 곳이 없는 것이다. 태문과 태소는 바위 위에 벌러덩 누웠다. 이끼를 옷삼아 치렁치렁 걸치고 있는 잿빛의 바위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거칠지도 딱딱하지도 않았다. 어느새 밤이 되었던지 산봉우리에 걸린 달덩이가 교교한 빛을 뿌려댄다. 그 빛이 얼마나 휘황하던지 밤이라고 하기엔 사방이 너무 훤했다. 대략 새벽녘 정도의 밝기라고나 할까. 몇 번은 이런 밤이 새롭고 신기하여 눈에 들겠지만 자주 보면 칠흑 같은 밤이 그리워질지도 모르겠다. 성계에 올라 처음 맞이하는 밤. 태문과 태소는 밤하늘을 멀뚱멀뚱 바라보며 무슨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이런 낯선 곳에서의 삶을 아득하게 그려보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의 삶을 떠올리며 요절하게 된 기고한 운명을 되짚어보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둘은 묵묵히 하늘 바라기만 하다가 깊은 잠에 떨어졌다. 어느덧 성계의 하늘이 밝아온다. 동력 하늘에 붉은 휘장이 걸리며 둥그런 것이 솟으니 밤새 자욱이 깔린 연무가 아지랑이를 피우며 시야를 틔운다. 어디서 날아왔던지 한 무리의 새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유유히 비상을 즐기고 새벽바람이 휘휘 몰아치며 숲의 정적을 깨운다. 이슬을 털어내며 꽃봉오리를 세우는 방초들과 사각사각 잎새를 갈아대며 기상을 알리는 수풀들이 싱그럽기만 한 성계의 아침이었다. 바위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잠들었던 태문의 눈이 스르륵 열린다. 지푸른 창공이 시원하게 시야에 감기더니 진한 녹음의 향기가 폐부를 적신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마냥 부푸는 것이다. 태무는 고개를 돌려 아직도 쿨쿨 자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았다. 동네방네 쏘다니며 온갖 말썽을 도맡아 하던 녀석이 이렇게 영력이 높을 줄이야. 영력도 영력이지만 아들과 함께 성계에 오르게 됐다는 사실이 천만다행이다. 만일에 영력이 서로 어긋나서 신계와 성계로 갈리게 됐다면 꼼짝없이 생이별을 하게 됐을 게 아닌가. 제명에 못 죽은 것도 억울한 일인데 부자지간에 생이별까지 하게 됐더라면 그 한이 오죽하겠는가. 태무는 아들 태소와 함께하기에 이곳 성계가 성계로 보이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대저 모든 것은 마음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던가. 아무리 무릉도원이라 하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홀로 누리는 곳이라면 오히려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 그렇기에 아들과 꼭 붙어 살게 될 이곳이야말로 조금의 흠도 잡을 수 없는 극락이여 천국인 셈이다. 갑자기 나뭇잎 부서지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온다. 바람이 이쪽 언덕을 스쳐 지나는 모양인데 어디서 불어오는지 온갖 향기를 싣고 온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향기가 콧속을 통과할 때면 실로 온몸이 그 향기에 취하며 아득한 경계로 몰입한다. 하늘로 날아올라 허공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랄까. 아버지, 향내가 너무 좋아요. 태소가 일어나며 기지개를 켠다. 우리 아들, 잘 잤어? 네, 근데 죽어서도 잠은 자나 봐요. 배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전혀 고프지 않은데? 태소가 눈을 비비며 배를 스윽 쓰다듬는다. 먹지 않아도 되니 너무 편리한 것 같구나. 허허.
그래도 여기저기 들로 산으로 쏘다니면서 이것저것 캐먹을 땐 정말 좋았거든요. 태소가 인간일 적의 기억을 떠올리나 보다.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회상에 잠긴다. 배는 고프지 않지만 먹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쪽으로 오다 보니 민가들 사이에 시장도 있는 것 같더구나. 오늘 그곳에 가서 뭐 좀 먹을 게 있나 살펴보자꾸나. 이곳 성게엔 더 맛있고 진귀한 것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하하. 태소가 천진한 웃음을 안면 가득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무는 아들의 손을 잡고 타박타박 언덕에서 내려왔다. 어제는 늦은 시간에 올라와서 성게의 이모저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 전모를 꼼꼼히 보면서 정착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태문과 태소는 이날 하루 종일 시장통을 쏘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어디나 그렇듯 한 지역의 생활 양태를 보거나 쓸만한 정보를 취합하는 데는 시장만한 곳이 없다. 온갖 신선들이 죄다 몰려와서 북새통을 이루니 그저 눈요기만 해도 기묘한 정보가 쏙쏙 쌓이게 된다. 시장의 구조는 원통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둥근 길을 따라 그 양쪽으로 작달막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상점들 내부는 학교 운동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넓다는 것이다. 바깥에 주어진 공간은 고작 10여 평밖에 안 되지만 그 내부의 공간은 상점 주인장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부풀려져 있었다. 아버지, 저건 태소가 눈을 동그랗게 말며 한쪽을 가리킨다. 먼발치로 아주머니 신선들이 부엌칼을 들고 이리저리 살피는 광경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녀들은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주인에게 건네고는 손에 들었던 부엌칼을 호도할 만하게 축소해 가지고 어디론가 간다. 태무는 이런 광경에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불이 나게 태소의 손을 잡고 큰 걸음으로 달려갔다. 가게의 입구 쪽에 걸려있는 부엌칼들과 이런저런 연장들이 태문의 뇌리에 번갯불을 튀긴 것이다. 가게 내부에는 온갖 생활 도구들이 질비하게 전시되어 있고 한쪽 벽면에는 검이나 창 같은 무기들도 걸려 있었다. 가장 시선을 끈 것은 가게의 한쪽 모퉁이에서 몸집이 곤만한 텁석부리 사내가 솥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길쭉하고 납작한 쇠붙이를 연신 두드려대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가마솥 같은 곳에 담갔다가 꺼내는 것이 영락없는 당금질이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것이오? 텁석부리 사내가 퉁명스런 말투로 쏘아 붙였다. 그러고 보니 태무는 당금질하는 모습에 넋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태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머리를 극적였다. 이런, 죄송하게 되었네요. 당금질하는 장면이 하도 기이하여 저도 모르게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러시오? 텁석부리 사내는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듯 인상을 구기며 헛기침을 해댔다. 무슨 영업 비밀이라도 있는지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낯빛이 선연했다. 그런데 무얼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보면 모르오. 이렇게 길고 납작한 게 뭐가 있겠소? 거미로군요. 근데 어찌 쇠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있는 건가요? 허허,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에 웬 쇠망치 타령이시오? 텁석부리 사내가 보란듯이 손가락에 힘을 넣자 쇠붙이로 보이던 검이 움푹 팬다. 그리고 재빨리 양 손바닥으로 슥 문질러 고르게 만들고는 다시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것이다. 아, 재질이 인간들이 쓰는 쇠붙이와는 다른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물은 것을 없애기 위해 경화하는 별도의 과정이 있겠군요.
태무는 궁금증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천직이 대장장이가 아니던가. 그렇잖아도 성계에 올라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대장간을 보게 됐으니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도 당연했다. 이보시오.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시오? 거참. 텁석불이 사내는 숫덩이 같은 눈썹을 구기며 매섭게 눈을 부라렸다. 그제야 태무는 주인장이 자신의 기술을 감추려는 뜻을 알아챘다. 태문 역시 그래왔기 때문에 주인장의 심정을 10분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태무는 물러설 때라 생각하고는 고개를 숙여 결례를 표하고 얼른 태소의 손을 이끌고 대장간을 나왔다. 실망하기는커녕 태문의 얼굴은 왠지 모를 쾌감과 흥분으로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이곳 대장간을 보면서 자신의 천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움튼 까닭이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곳의 대장장이 산통은 성계에서도 유일하게 명장 칭호를 받는 뛰어난 장인이라 한다. 그만큼 특출한 기술도 많이 보유하고 있을 터 대장간을 찾아온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고 물리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이다.